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이제 오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자, 저희 방송에서 그동안 많이 뵀었던 바로 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니 조그만 국회 앞에 그 오피스텔입니다. 비싼 네. 땅 위에 있는 음, 오피스텔. 네. 이거 한 100평 되나요? 한 13, 14평밖에 안 분들이 되는. 좀 예. 현장 확인을 좀 해서 이거 야, 제 투기용 월세로 있고요. 없는 살림에 제가 이제 국회랑 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뭐 현장 상황도 보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고요. 의원님 오시면서 이또 선물까지, 야, 이 축하난까지. 예. 이거 제가 국회에서 뭐 이 대표 취임하고 이럴 때 대통령이 보내주고 이런 난만 봤었는데 의원님께서 이 난을 또 가져오셨네요. 와, 예. 축하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이상민.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난도 안 부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 다른 의원들 1호 난, 예, 처음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저희 오마이TV 박정희 핫스팟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 축하난까지. 고맙습니다. 뭐 이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네.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그렇죠. 전전하다가 이제 근데 자리를 좀 잡았죠. 근데 월세라고 하시니까 네, 예. 월세라고 해서 대체로 이제 힘듭니다. 저희도. 투기 세력들이 월세로 많이 살더라고요. 딴 데 사놓고. 자, 웃으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자주 오세요, 의원님?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국회 바로 앞에 오마이뉴스가 TV, 네, 오마이 스튜디오. TV가 예. TV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야 진짜 특히 핫스팟이 전용 쓰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그래요? 예, 핫스팟 방송용입니다. 거의. 다른 코너는 없고요. 네, 의원님이 노리실까봐 다른 코너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예 독점입니다. 독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매일 오겠습니다. 네, 저희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은 오세요. 꼭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시는데 한 번 이상 꼭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유쾌하신 의원님과 함께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 보겠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행정수도 이 관련돼서 논의가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저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제안을 하면서 국회에 옮기자, 또 더 나아가서 청와대 모든 부처 다 옮기자, 국토균형 발전, 또 부동산 뜨거워진 부동산 이 문제를 완화 좀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과밀. 예. 그러니까 그 50%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게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16% 국토밖에 안 되는 곳에 네. 인구가 50% 이상이 넘어섰고 지금 기업 상장된 기업들의 한 80% 가까이가 네. 몰려 있고 대학도 뭐 한 7, 80% 몰려 사람들을 뭐 젊은 사람들 뭐 등등해서 더욱 더 이제 초과밀화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 장애 요인으로 결함으로 작용한 것이 수도권 과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방은 고사, 소멸 뭐 네. 이런 아주 불균형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역대 정부들이 수도권 이전을 시도를 뭐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뭐 구상도 했지만 네. 참여정부 때는 아예 이제 행정수도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내걸어서 네. 이제 법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뭐 관습헌법인가 무슨 헌법인가를 근거로 해서 예. 그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있는 곳은 그 서울이다. 네. 이건 관습, 그러니까 명문 법규에는 없지만 네. 관습적으로 여기는 수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전하려면 그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논리로 그 위원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좌절해서 절충안으로 행정중시 예. 복합도시 행복도시. 오늘날 네. 그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출범하게 됐고 네. 거기에는 이제 기재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그다음에 뭐 교육부 네. 등 그 주요한 저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죠. 예.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건 법무부, 음. 그다음에 통일부, 외교부, 네. 그다음에 행안부, 음. 행자부죠. 네. 행자부, 행안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여기 부처 말고는 다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열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해야 되고 또 끝나면 세종시 가고 네. 이런 예. 비능률과 비용 낭비,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력의 낭비다라는 차원에서 세종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분원이라도 설치하자 네.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직 지적거리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국회 내부의 직원들도 썩 반기질 않고요. 서울이 집이시죠, 우리 박정우 그렇죠. 의원님. 예, 예. 전 처음에 요새 서울 태어났습니다. 분들은 지방 가는 걸 싫어하세요. 아, 아니요. 뭐 싫어하진 저 않는데. 대전 사람 뭐 저기 이렇게 뭐 저 뭐냐 네. 대전 분이시잖아요. 촌사람이라고 생각 없이 아유, 여기세요? 그렇지 그럼 아니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값도 비싸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먼지도 아주 미세먼지도 안 좋고 그럼요.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예, 있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다 몰려 있고 권력 기관도 다 서울에 있고 하니까 또 대학도 기회도 있고. 많고 지방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민간 기업을 함부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부분이라도 옮기자라고 하는 게 중앙부처는 대부분이 갔으니까 이제 국회의사당에 세종시에 관련된 이전한 부처와 관련된 그 상임위만이라도 하자. 근데 이제 김태년 대표가 엊그제 네. 아예 국회를 다 옮기자. 본회의까지 다 거기서 하게끔 본회의장. 하자. 예. 저는 뭐 적극 환영입니다. 뭐 적극 환영. 충청 대전 사람이라 그걸 뭐 환영하는 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국회의사당이 본회의는 서울서 하고 상임위는 뭐 세종시에서 하고 하는 게 좀 그것도 좀 적절치 그렇죠.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모든 국회의 기능이 세종시로 간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 뭐 청와대 모든 부처를 이제 옮기자라는 화두를 던졌고요. 뭐 특위도 좀 구성해 보자라고 했는데 통합당에서 맨 처음 나온 반응은 뭐냐면 그거 위헌 판결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반응이 맨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런 통합당의 반응, 그러니까 헌법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 개정을 뭐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개정할 수도 있고요. 개정할 수도 있죠. 설사 그런 거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적으로 하면 네.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바뀌었고 그때는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관수본법이라는 게뭐 저도 익숙하면 제가 놀랐던 기억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교과서에 물론 관수본법 그리고 예시는 했어야 되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네. 관수본법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기 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네.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아예 명문 규정이 있고 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규정도 명문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이 헌법의 명문으로 다 중요한 건 다 있죠. 명문이 돼 있죠. 다 헌법에 다 좋은 말 다 있어요. 네. 근데 수도에 대한 수도에 얘기는 관한 없었죠. 것이 그게 뭐 관습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고한 건가요? 이게 뭐 단군 시대부터 수도였나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통일 시대 때는 뭐 딴 데 경주 뭐 이런 데 가지고 네. 저 그때 뭐 여러 백제는 뭐 부여, 네. 공주 뭐 이렇게 했었고 정말 그때 기억해 보면 정말 뜨거웠고 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원님도 그때 열심히 활동하셨죠. 예, 저는 뭐 그때 하여튼 뭐 네. 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는데요. 네.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면담 요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저 따지러 갔나?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나 본인한테 따지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사실은 그럼 헌법재판소 가서 따져야 따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하려고 그때는 했는데 제가 초선 의원이었는데 저도 뭐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짓 그 행정 수도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로 인한 비난을 대통령한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그거는 정치인들이 제가 좀 옳지 않은 걸 봤습니다. 아, 네.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행정수도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별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네, 지금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추동력이 발휘돼서 더 활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자칫 정쟁의 거리로 전락이 돼서 정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 그 추진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해찬 당대표하고 제가 같은 동격의 공동위원장입니다. 당대표 수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대표 나가진 않지만. 네. 뭐 위원장 이런 걸 많이 하시네요. 그때 사개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아니 근데 위원장 욕심이 좀 아니 제가 위원장 전문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원이. 그 원래는 이제 그 이해찬 대표하고 박병석 의원이 맡았었는데 박병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돼서 탈당하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이어서 받았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한편 빨리 돼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아직도 그 2009년도, 19년도, 네. 20년도 예산이 10억씩 그 기초조사 용도로 지금 마련되어 마련되어 있나요? 있는데 쓰지 예. 못하고 지금 20억이 그냥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그 국회의사당을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빨리 이거라도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런데요. 예. 올해 정기국회 내에 해야지 내년 되면 대선 모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또 공약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 할 때까지 공약만 하다가 시간 때우고 대선 끝나면 또 옥신각신하다가 총선 앞두고 또 공약 걸죠. 네. 그럼 공약만 걸다가 시간만 다 보내니까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엔 실효성 있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 세종시에 몽땅 그 국회의사당이 다 전부 이전하고 네. 그 이후에 청와대 등등까지도 정부부처 다. 생각한다면 네. 청와대 이전은 그 다음 문제고 국회부터 이전하는 단계적 그 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툭 던지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국회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 아직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국회라도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회를 빨리 하자. 근데 제가 보면 야당도 국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명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국회의사당에 상임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을 해서 빨리 실행을 하고 네. 다음에 본회의 이전 같은 건 확장하면 되죠, 공간을. 그러니까 미리 본회의장 같은 것이 뭐 짓느라고 또 마련하느라고 생길 것을 그 염두에 두고 네. 그 공간은 빈 공간을 놔두고 당장 상임위 공간만 모듈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계속 논의만 하고 뭐 갑론을박만 벌이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행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고 국회부터 시작해서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국회에 가야 대해서 된다? 용역은 지금 두 번이나 해가지고 네. 지금 그 큰 돈 들여서 용역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아 있어요. 그 누가 결정하면 돼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결정하죠. 땅땅땅 하면 예. 되나요? 본회의에서? 저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또 국회 여야 간에 네. 그 합의가 되면 결정을 하는 거죠. 국회가 이전하는 거니까 이 오마이뉴스, 네. 저 오마이 TV, 박정호 핫스팟 네. 저희도 이거 여기 올리면 누가 결정합니까? 박 기자님하고 김윤성 기자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요? 네. 저희는 뭐 위에다 다 저희 안을 이제 올려서 그러니까 결제를 이거 받죠. 뭐 저희 이상민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국회를 옮기는 건 국회가 결정하는 거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뭐 반대가 많다. 이럴 네. 경우는
좀 숙고하고 공감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야 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국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게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여론조사 저희가 오늘 조사를 했었는데요. 오마이뉴스가 좀 네,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잠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이 53.9%, 반대가 34.3%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차이가 한 19% 포인트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를 좀 넘어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21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절대적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국회 청와대 지금 질문이 국회 청와대까지 포함이 있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포함시키니까 이런 조사가 나올 겁니다. 아, 국회만 따로 하면 국회만 따로 안 하면 그렇죠. 아, 국회도 일부만 이전한다면 네. 더더욱 찬성이 많을 거고요. 찬성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회를 기능을 옮기는 건 사실은 한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역사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건물 청사 뭐 이렇게 옮기듯이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를 빨리 실행하고 실효성 있게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네, 청와대까지 옮기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국회도 전부도 절대 다수가 아니면 일부라도 네, 그리고 세종시에서 국회를 회의를 하다 보면 네. 익숙해질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서울 국회에서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를 회의를 하는 게 낯설고 네. 누구나 낯선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 자꾸 해보면 단계적으로. 좋다는 걸 느낄 겁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네. 서울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 이 국회를 이전하고 여기를 문화예술 또는 뭐 도서관 네,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를 개방한다면 위해서 뭐 좋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무슨 벤처타운 이런 걸 하자는데 그러면 서울 또 몰리죠. 그렇죠. 예, 국회 저 공간에다가 공간이 그래도 저기는 굉장히 꽤 넓고 쾌적한 공간인데 네, 저기에 또 무슨 스타트업 벤처 뭐 기업들을 잔뜩 집어넣으면 네, 당장은 서울시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서울 시민의 후생이나 또는 공공성이나 또는 서울의 초과밀화를 막겠다는 명분이 네,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배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후 활용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만요. 그 저희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제 궁금증은 언제 가능할 거라고 보시냐, 이게 궁금해요. 상임위부터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이 정쟁거리로 가버리면 갑론을박으로 나가고 정치적 계산만 하다가 시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냐, 여에 유리하냐, 야에 유리하냐 이걸 계산하다 보면 그렇죠. 상대방에게 유리할까봐 이거 그냥 뭉개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네, 뭐 발목 잡거나 또는 괜한 트집 잡거나 네, 어쨌든 절대 다수는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충청권도 이 여론조사해 보니까 한 60여 %, 한 7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를까지 이전한다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국회 네, 그 중에서도 국회부터 일부 그리고 일부 하는 것이 원활하고 잘 국가 기능에 도움이 더 된다면 네, 이제 본회의도 옮기고 그러면 국회 기능 다 옮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된다면 국회가 옮겨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회를 많이 오셔야 되는 분들이 또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세종시 해보니까 더 좋더라. 지방에서도 영남 호남에서도 저 국토 중간에 있는 세종시에 쉽게 올 수 있는 접근도가 훨씬 그렇네요. 낫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네. 뭐 저기 뭐 기차 타고 또 내려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세종시에서는 국회의사당 그 세종시에 있게 되면 국회 보좌진들도 이제 그렇네요. 이전을 내야 되니까 거기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걸 네. 말하면 임대 형식으로 월세 형식으로 뭐 그럴 하겠다 수도 뭐 이런 보관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대전 출신 의원이시니까. 저는 뭐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죠. 한 저 빠르면 15분, 30분 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옮기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아니 그리고 제가 좋은 게 뭐냐면요. 네. 그 세종시 가까이에 제 지역 유성이 있습니다. 유성 온천이 예, 있습니다. 유성 온천이요. 그러면 온천에 오면 국회에 있는 직원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분들이 네. 온천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럼 온천을 많이 활용하시면 뭐가 좋았냐? 건강에 좋고 피부가 좋아지고. 국회 옮기자 가면서 온천 얘기하시는 국회의원은 아마 의원님밖에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부대적 부수적 이익이라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박 기자님도 오마이 네. TV 그 스튜디오를 왜 세종시에 딱 세종시로 하면 옮겨서 이제 저도 지금보다 온천하고. 훨씬 더 저 예, 얼굴도 그러게요. 좀 하얘질 것. 깔끔해지고. 예, 저도 지금도 솔깃하네요. 미남이지만 피부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시자면 대선 때까지 살아있을 이슈 같아요. 제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참 예, 저 한편 저 국회의 일부만이라도 올해 첫 삽을 뜨자라고 예, 했던 그런 전략이 네. 틀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20억 예산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기초 유적지 뭐 유물 같은 거 조사를 하는데 네.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곧바로 시작을 하면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 작업 들어갈 수 있고, 설계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가서 옮겨서 그렇죠. 일부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네. 또 정부 부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예. 기재위원회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 안 걸리겠네요. 예, 그냥, 그렇죠.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 회의실하고 예. 또 일부 저 사모 볼 수 있는 공간들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 행정수도 그 이전이라는 좀 거창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뉴스 통해 듣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하고는 차근차근 정말 일이 되는 쪽으로 그렇죠. 실효성에 일이 가보자. 되는 쪽으로 그런, 해야지. 그런 말씀도 오늘 들어보게 예, 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쟁으로 흐를 것은 지극히 경계를 하고 네. 실행이 문제다. 그러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를 들면서 네.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국회의 일부 기능만이라도 이전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네. 첫 단추를 잘 끼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서 국회 기능이 다 전부 다 온전히 이전을 하면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뭐 다음 주에 나오실 거니까 그때 또 네. 여론을 보면서. 다음 주에 못 나오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매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와 함께 위원장도 맡아서 국회 옮기는 걸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니까 제가 당 들어보도록 하고요. 대표급. 근데 의원님 보면 뭔가 중요한 이슈 중심에 계세요 항상. 작년에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아니, 역사적인 근데 뭐- 순간에.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을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 뜻으로 생각돼서.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딱 보면 오늘 딱 말씀 들으면서 또 국회 이전 예. 행정수도 문제 여기에 또 그 중심에 계시네요.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네, 그 세종시의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네. 빨리 하자라는 그런 모토 아래 저 세미나도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셨어요. 그때 이낙연
저 우리 당 대표 후보 네, 이낙연 의원. 특정 후보를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은 좀 차별을 둘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한 2시간 넘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뭐 이낙연 마음이 기우신 거예요? 아니 키우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세종시 국회에서 그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 국회의원들 왔다가 개회식 끝나면 썰물바들처럼 빠져나가는데 원래 다 그렇게 하죠. 그 양반이 그날따라 시간이 뭐 한가했던 건지 바쁘실 텐데. 2시간 넘게 계속 꼬박 앉아 있고 사실은 그 뭐 남의 토론 얘기를 듣는 거는 그것도 좋은 얘기도 1, 20분이지 2, 3시간 듣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하여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그래서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 끝에 마무리 발언할 발언할 때 예. 제가 이낙연 그 의원, 네. 의원을 후보. 예.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게 그 저기 뭐냐 네. 방송 녹화를 했습니다. 네. 국회 방송에서도 하고 또 케이블 TV에서도 케이블 TV에서도 하고. 다 하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낙연 그 당 대표 후보자한테는 네. 제가 도움을 크게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게. 아니 이낙연 아니 뭐 예. 또 다른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선호도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 이낙연 거 의원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자, 의원님이 안 김우겸? 나오셔가지고 박주민? 의원님이 안 나오셔서 저는 그죠. 그냥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안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잠깐 얘기를 이어가자면 3파전이에요. 어제까지만 네. 양자 대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해서 출마 선언했는데요. 3파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판세를? 의원님은? 어떻게 예측하냐고? 예, 세 사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 의원은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김부겸 의원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네. 뭐 대략은 많은 분들이 그냥 평면적인 분석을 해서 소위 이낙연 대세다. 어데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게 하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모르겠어요. 선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 또 이거는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는 그렇죠. 당원, 당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당원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시민들. 여론조사 그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네, 대부분이 대부분이 대의원하고 권리당원하고 권리당원. 대의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 반드시 맞겠느냐라는 점은 좀 봐야 될 주목할 부분인데 중요한 근데 점 지적해 주셨네요. 수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표본이 많을수록 네. 대체로 트렌드는 비슷하다. 이 수학까지. 아주 뭐 다른 것도 다 할 수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놀랍니다 요즘에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예. 너무 여러 가지 지식 다방면에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국회의원 하시면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3파전을 통해서 당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볼 근데 수밖에 저는 없는데.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네. 당의 지금 지금 당 대표의 소임은 지금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이 바뀐 게 별로 없죠. 음, 그죠? 총선 전과 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과대하게 지지를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180석 가까이 받았고 네. 실제로 득표율보다도 의석수는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행하는데 특히 코로나라는 19라는 엄청난 충격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태까지 포함해서 네. 이를 주도해 나갈 그 정파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또 이 물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신뢰를 주려면 네. 당 대표가 그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의지 또 그런 경륜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또 그런 실행력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 한국 정치가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가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저는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네. 한국 정치를 개혁하고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당이고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뭐 미래통합당이든 다른 뭐 정의당이든 다른 당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당은 이래야 된다라는 아.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민주적이고 다른- 합리적이고 유능하게 음, 그러면서도 현재의 그 소위 새로운 기술 문명 네. 시대에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선도적 네. 국가로서 또 하나는 어려운 복잡한 복잡다지한 그 국제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일궈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이 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전 지구적 감염병 문제에 바이러스 문제에 네. 선도적인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아. 해결도 해야 되고 예. 아니, 그런 점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의 소임은 할 게 많죠. 잘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죠. 민주당도 네.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특히 176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갔으니까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항로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데 의원님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번에 당 대표 출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뭔가 좀 준비된 그런 느낌 좀 드는데. 그죠. 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면서도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 어제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어서 예, 한 후보 등록을 오늘까지만 했어도 바로 가서 딱 등록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정부 질문도 시작해가지고. 예, 2시부터요. 네, 저희가 대정부 질문 또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예. 이상민 의원은 오늘 이 정도로 좀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네. 다음 주에 무슨 요일에 오시겠어요? 아무 일이나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 뉴스 럼넘님 저 애청자분들 좋아하고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봐서 좋다. 이슈왕 이상민 의원님 이런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슈. 여기 댓글이 안 뜨네요. 거기 난 또 저만 지금 보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공유 좀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콤프라이트님께서는 국회 이전에 사법부부터 법원, 검찰청도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계시네요. 사법부를 좀 멀리 보내고 싶으신 아니 것 무슨 뭐 같아요. 저기 네. 사법부를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워낙에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 사법 개혁이 검찰 개혁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고참모님이 대찬성합니다. 국회를 이동하세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네, 국회 빨리 옮기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많이 이걸 좀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반대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국회 이상민계 의원분들 많으신가요? 이런 말씀도 예? 뉴스 넘너님이 국회 이상민계 의원들 개원이요? 예, 이상민계. 근데 있었는데 이종걸 의원도 지금 낙선 어차피 그게 안 돼서 국회에 못 오고 있고 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은 뭐 본인이 함중 문화협회라는 그 소위 그 오래된 단체인데 네.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뭐 전화도 여전히 잘 안 받더라고요. 바쁘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일 때와 아닐 네. 때가 별 차이가 없는 알겠습니다. 자 뉴스 너누님이 온천 때문에 의원님 피부가 좋으신 듯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하여튼 저 우리 오마이 TV 네. 핫스팟 네. 이렇게 사무실 좋은 사무실을 했고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하여튼 국민들과 네, 또 국회의원들 정치권하고 잘 소통의 가교를 놔줄 수 있는 네, 그런 큰 미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